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였다. 마당에 감나무 잎이 젖어 윤이 났고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다. 박 여사는 창문을 닫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에는 묵은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 있었다. 얼마 전부터 며느리 미정이 이상했다. 전엔 주말마다 찾아와 손주를 맡기고 웃음 섞인 말로 시어머니의 안부를 묻던 아이가 요즘엔 연락도 뜸했다. 전화를 걸면 급히 끊기 일쑤였고 눈치를 보는 듯한 말투가 석연치 않았다. 그날도 박 여사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 말고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냄비를 불에서 내리고 손을 닦은 뒤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오래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집만은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등기증과 통장을 따로 보관해 두었는데 등기 서류가 보이지 않았다. 박 여사는 손이 떨렸다. 서랍을 전부 꺼내 뒤지고 나서야 현실이 눈앞에 덮쳤다. 서류는 없었다. 그때 마침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회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박 여사님 되시죠?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담보대출건으로 서류 확인차 방문드렸습니다. 그 말에 박 여사는 귀가 멍해졌다. 무슨 대출이요? 며느님 성함으로 진행된 건인데요. 주택을 담보로 잡으셨습니다. 박 여사의 손에서 문고리가 미끄러졌다. 뭐라고요? 이 집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는 곤란한 듯 고개를 숙이며 설명했다. 서류는 정식 위임장과 인감이 첨부되어 있었고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인감을 맡긴 적도 위임장을 쓴 적도 없었다. 그때부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을 넘어 절규가 되었다. 그 며느리가 내 도장을 가져간 거예요? 내 등기증도. 그날 저녁 미정이 허겁지겁 집으로 찾아왔다. 얼굴은 헬쑥했고 손끝이 달달 떨렸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박 여사는 말없이 며느리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엔 피눈물이 맺혀 있었다. 은행에서 잠깐만 빌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남편 사업이 너무 급해서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다니. 박 여사는 고함을 질렀다. 그럼 내 평생의 집을 팔아넘기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내 남편은 알아? 미정은 눈을 피했다. 그 사람 몰라요. 알면 저 죽어요, 어머니. 제발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순간 박 여사의 마음에 복잡한 감정이 엉켜 들끓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어쩌면 연민.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그녀는 허공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너는 내 가족을 배신한 거야. 내가 한 건 도둑질이야. 그날 밤 박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커서 심장을 쿡쿡 찔렀다. 도대체 어떻게 내 도장이 그 아이 손에 들어갔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아마 명절에 찾아와 장부를 정리해준다고 했던 그날, 그때였을 것이다. 자신은 미정을 믿었고 미정은 그 믿음을 이용했다. 며칠 후 은행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대출금 상환이 되지 않으면 곧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는 통보였다. 박 여사는 머리를 감쌌다. 미정은 이미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집안은 순식간에 지옥이 되었다. 너 그게 사람 할 짓이냐? 남편은 미정을 몰아세웠고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나도 살려고 그런 거야. 당신은 몰라. 나는 매일 돈 걱정에 잠도 못 잤다고. 하지만 남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애정의 그림자가 없었다. 박 여사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무언가를 느끼면서 그날 저녁 미정은 마지막으로
박 여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혼만은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박 여사는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말을 뱉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내가 가져간 건 돈이 아니라 신뢰야. 창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얇은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빛이 번지고 그 아래로 박 여사의 얼굴이 어둡게 비쳤다. 미정은 끝내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서류를 꺼내 들었다. 이혼 신청서였다. 미정은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세상이 조용히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걸어나갔다. 마당에 떨어진 감잎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그날 이후 박 여사는 다시는 며느리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며칠이 흘렀다. 집안은 고요했다. 고요하다는 말로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공기가 무겁고 숨막혔다. 박 여사는 새벽마다 깨어났다. 방 안엔 찬바람이 스며들었고 담요를 아무리 덮어도 한기가 가시질 않았다. 문득 잠에서 깬 새벽 4시 그녀는 텅 빈 부엌으로 걸어가 불을 켰다. 식탁 위엔 미정이 남기고 간 커피잔이 그대로 있었다. 바닥엔 흙먼지가 묻은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이제 와서 후회해서 뭐하니? 박 여사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그 말이 공허하게 공중에 흩어졌다. 그녀의 아들은 며칠째 말을 잃은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출근도 하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서류 봉투 안에 든 이혼 확인서만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펜으로 사인을 한 뒤에도 그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았다. 엄마, 나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 낮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박 여사는 대답 대신 그저 손을 내밀어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하지만 그 온기가 닿기 전에 아들은 몸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날 이후로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틀 후 박 여사는 동네 슈퍼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아이고, 여사님, 그 미정 씨 말이에요. 새벽에 경찰차가 왔다더라고요. 병원에 실려갔다네요. 박 여사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병원이요? 무슨 일이에요? 약을 많이 먹었다네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대요. 그 말에 박 여사는 숨을 들이켰다.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미정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잿빛 하늘과 젖은 나무가지가 보였다. 미정의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고요했다. 어머니.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침대 곁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았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박 여사가 입을 열었다. 살려고 그런 짓을 했다고 했지?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말이다. 살려고 하면 더 단단해져야 하는 거야. 누굴 밟아서 살면 그건 사는 게 아니야. 미정은 눈물을 떨구었다. 저도 알아요. 근데 그땐 너무 막막했어요. 남편 사업이 망하고 카드빚이 쌓이고 애 학원비도 밀리고 그냥 하루만 버티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 하루가 내 인생을 다 망친 거야. 박 여사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햇빛 한 줄기가 희미하게 내려앉았다. 병실 공기 속엔 알코올 냄새와 함께 서늘한 고요가 감돌았다. 이혼했단다.
그 말에 미정은 고개를 숙였다.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그저 손등 위로 눈물이 하나둘 떨어질 뿐이었다. 내 남편은 아직 너 걱정하더라.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나빴어요. 그래, 나쁜 짓을 했지.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다만 그 실수로부터 달아나면 죄가 되고 마주보면 용서가 되는 거야. 박 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조금 열었다. 바람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그 소리가 어딘가 위로 같았다. 며칠 뒤 미정은 퇴원했다. 박 여사는 병원비를 대신 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작은 월세방을 구했다. 가구도 옷도 거의 없었다. 그저 매트리스 하나와 중고 책상 하나뿐이었다. 밤마다 그녀는 잠들기 전에 손끝으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남편의 번호를 수십 번 눌렀다가 지웠다. 그 번호는 이제 아무리 눌러도 연결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봄이 찾아오고 동네엔 벚꽃이 피었다. 박 여사는 여전히 혼자 살았다. 마당엔 풀들이 자라고 감나무엔 새순이 돋았다. 어느 날 오후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미정이었다. 그녀는 두 손에 작은 종이 상자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이거 조금씩 모은 돈이에요. 제가 잘못한 거 다 갚을 순 없지만. 박 여사는 그 상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돈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박 여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상자를 받아들었다. 이젠 괜찮다. 중요한 건 내가 다시 사람답게 사는 거야.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다. 그날 이후로 미정은 종종 시어머니의 집을 찾아왔다. 마당에 풀을 뽑고 부엌에 김치를 담그며 조용히 일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박 여사는 그 침묵이 예전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몇 달 뒤 여름이 왔다.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박 여사의 아들이었다. 엄마, 미정이랑 다시 만나볼 생각이에요. 아직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 너무 아팠잖아요. 이제는 좀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박 여사는 편지를 읽고 잠시 눈을 감았다. 눈가가 젖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마당의 감나무 그늘 아래 작은 밥상을 차렸다. 그 위엔 된장찌개와 가지무침, 그리고 갓 지은 쌀밥이 올려져 있었다. 미정아, 밥 먹자. 네, 어머니. 햇빛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왔다. 그 빛이 미정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말없이, 그러나 예전과는 다른 공기로. 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마당의 감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박 여사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용서란 누군가에게 주는 은혜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에게 내리는 결단이라는 걸.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웃었다. 이제 됐다. 우리 다시 사는 거다. 그 말에 미정은 고개를 숙이며 울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죄의 눈물이 아니라 시작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지는 햇살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다. 박 여사는 오래된 감나무 아래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아주 오랜만에 봄이 피고 있었다.